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지난주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민심의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한마디로 좀 하락을 했고, 네. 부정적인 평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집권 이후에 40%, 지금까지 최대 40% 중반까지는 지켜왔는데 이 부분도 40% 초반으로까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임기가 이제 지나면서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현상도 있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변수는 경북공입니다. 경제, 네. 북한 공약이고, 이 공약은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 또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근데 뭐 경제는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상당히 경기 하강 국면이고, 또 북한은 최근에 실무 협상도 결렬되면서 네. 앞으로 어떤 이 일정이 또 전개될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은 지금 또 상당히 또 이 양분되는 그런 여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이 지속되다 보면 논란만 가지고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길어지면 대통령에게는 또 지지율에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또 부정평가는 올라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 세력이 더 우세하고 어느 한쪽 세력이 조금 열세에 놓였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조국 장관 이 이슈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쨌든 민생과 관련한 사안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조국 이슈에 묻혀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로지 국민들은 지금 조국 장관 이 국면 사태를 계속 이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그 집회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단의 국민들에게는 어떤 혼란 상황 또는 갈등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록 이제 정부가 또는 이제 국가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상황에서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책임을 어쨌든 정부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들, 경향들은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이제 혼란 상황, 갈등 상황을 종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 것인데, 아직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표출하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중도층의 견해를 민심의 풍향계라고도 하고 향배라고도 하고, 그만큼 어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 중도층의 견해가 조사 결과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지난주에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중도층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이 투표자, 특히 이제 중도층 투표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농담 삼아 중도 그러니까 이게 중앙도서관이냐? 절대 아닙니다. 예.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도라는 것이 정치 성향의 하나지 이것이 이념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정확하게 개념이 뭐냐, 개념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탈이념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이념적이고 민생 추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오히려 민생을 위해서 뭔가 다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지난 2016년에는 중도 성격이 강했던 국민의당이 약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에서 중도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난 대선에서는
이 진보와 중도 두 가지 이념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중도층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 네. 이 지지층의 이 비중에서 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좀 대통령의 노력이 지금 국정을 또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긍정 평가는 34.7%, 부정 평가는 63.3%니까 상당히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중도층에서 이제 부정 평가가 상당히 이제 2배 가까이 네. 이렇게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국정 운영 평가에서 이제 부정 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제 중도층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평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국 장관 사태가 중도층의 부활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현 정부 초반엔 상당히 어쨌든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중도층 자체보다도 진보층의 비율도 더 컸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정부에 상당히 이제 기울어진 경향들 또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최근엔 중도층 비율 자체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무당층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율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도층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중도층이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정권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도층이 독자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전처럼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한 가지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이 뭐 별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왼쪽에 그 진보층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1.1%포인트.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핵심적인 지지층이 진보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지금 진보층의 목소리가 조금 더 좀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저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피로감이죠. 피로감은 높아진 반면에 기대감은 낮아졌다. 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진보층은 나의 그 핵심 지지층인데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매우 잘하고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해서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들은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힘들고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은 아주 열렬 지지층이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근데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빠지거든요. 이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네. 대통령이 잘할 거야. 근데 조금 느슨하게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들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또 경제나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득점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들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조금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데 짧게만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거든요. 아, 대통령이 잘할 거야 하고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못해도 또 계속 지지합니다. 동조의 현상이. 아니 그래도 잘할 거야.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나면 여기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탈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 평가가 먼저 1.1%포인트 변화가 있었다는 해서 너무 사실은 이게 수치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줄어들었다, 뭐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층에서는 대통령 부정 평가가 이제 80%를 상회하지만 네. 진보층에서 대통령 국정 평가에 있어서 긍정 평가 비율은 한 7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보수층이 어쨌든 지금 결집도는 상당히 진보층에 비해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진보층에서 이 비율이 보수층 수준처럼 80% 이상 긍정평가를 결집된 현상으로 나타내주지 않게 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후의 조사들에서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국정지지율에서 좀 약화시키는 낮아지게 되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더 뭐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지지층들 또는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진보층들에게 현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끊임없이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 좀 부재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더 허약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쨌든 대책도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별 지지율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당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의 어떤 격차가 여전히 있긴 한데 지지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부재하다라고 앞서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하락세, 자유한국당의 상승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층이 뭉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예 그렇게 뭐 이제 원래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이제 전체 대중들에서 보수층의 비율들은 뭐 원래 한 40%를 상회하는 이제 흐름들을 꾸준히 있어왔던 것인데 지난 이제 정부의 탄핵을 거치게 되면서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 상당히 이제 네, 꺼리게 꺼리고 되는 현상들이 숨기었던 있었습니다.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예. 이제 숨어있던 이제 보수층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한 내가 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당당하지 못했던 이제 시기들을 지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쨌든 조국 장관 이 국면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내가 뭐 보수 정당을 보수층으로서 지지한다고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흐름들 어쨌든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해서 결과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을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총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야당 특정 정당을 내가 매우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지지율 격차에서는 한국당이 적다 하더라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선거로 흐를 경우에는 실제 지지율보다는 더 높게 득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제 정부 이제 여당 쪽에서도 상당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이냐 아니면은 제한적이냐 보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의 매력도가 높아가지고 호감도가 높아져서 이 지지층들이 더 유입되는 거라면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국면들이 정부 여당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당층이 상당히 성격이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무당층에 가 있는 보수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샤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거가 마련됐죠.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으로 좀 손을 들어줄까? 아직까지는 그 단계인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개혁 또 내부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악재가 대형 악재가 있고 장기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해석도 한편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를 상회한다. 또는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먼저 3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 현 정부의 어쨌든 지지층들 또는 진보층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이 강도가 비교적 경고성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한편 이 조사 결과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처음 그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때 조금 처음에 좀 잘못된 자료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5%, 자유한국당이 34.1%로 여야 간의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간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인 3.4%포인트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무당층이 줄어든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 무당층이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뭐 저희 조금 전에 출연했던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떤 그 무당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의 이탈층이 한국당으로 유입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당층의 어떤 향배가 또 다른 이게 본격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를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샤이 보수는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던 그 이전에는 새누리당 계속 관성적으로 지지해왔던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들이 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탈이 되냐면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죠. 네. 그럼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그 호감도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우리 윤 센터장이 이야기를 하신 대로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건데 이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 평가가 32.4%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조사와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의 국정 운영 평가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그러니까 봐야 대통령 됩니까? 국정 지지율이 다소간 이제 하락 흐름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32.4%로 나왔던 한 조사 결과는 네. 다른 통상의 결과에 비해서 이제 현저히 낮아서 거기엔 또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틀렸다 맞았다 어느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민들이 또는 시청자들께서 받아보시는 또 확인하시는 결과들과는 좀 다른 것인데 방식도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번 좋냐, 2번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3번 좋냐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1, 2번에 대한 비율들이 줄어들 조금씩 수밖에 줄어들겠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 다른 조사기관에서 실시할 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불러주지 않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선택지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 비율을 낮추는 효과로 나져왔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한테 통상적으로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재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비율을 줄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일신문 한국리서치 네. 조사였는데 재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묻질 않았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모름 무응답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모름 무응답이 18.3%가 나왔잖아요. 네. 다른 조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내로 나오는 것이 최근의 조사의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을 이제 현저하게 좀 낮추는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과는 약간 다른 방법이다. 이것은 이제 현대정치연구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함께 이제 연구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적인 이제 정치적 조사와는 약간 이제 방식의 이제 차이는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에 전적으로 기댈 측면이기라기보다는 어떤 조사 방식, 그다음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조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요즘에 참 여론조사 기관도 난망하고 네. 여론조사 전문가도 난망한데 저는 그러면 한국 리서치가 정답이냐, 리얼미터가 정답이냐 이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 부정평가청에서는 한국 리서치의 32.4 봐라 이게 정답이다. 또 대통령 지지층들은 무슨 소리냐, 42.5가 정답이다. 근데 이건 정답이 어느 쪽인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윤 센터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조사 설계가 된 것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리얼미터의 추이를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이 긍정평가가 조금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좀 하락 국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겁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과 윤희용 센터장님이 네.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적절하다 아니면 과하다, 검찰이 과하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열흘 전이랑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가 훨씬 더 많았던 부분에서 적절하다의 어떤 포인트들도 상당히 올라오고 이러면서 민심의 어떤 또 변화 현상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적절한지 과도한지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이제 인식을 물었는데 시간차를 두고 한 열흘 정도 물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이제 이 조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1차에 물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 그 집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부분 약간 다소 높게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쨌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일찍 조사를 하다가 네. 귀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검찰에서 일정 정도의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가 이제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그 과도성이 좀 줄어들고 적절성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쨌든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네. 나온 이제 합리적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민심이 이동했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조사하던 시점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상황들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게 됩니다. 민심이 변하는 건데 네. 진보 보수는 잘 안 변하잖아요. 네. 어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견고하게 다져져 있거든요. 그럼 누가 움직이느냐? 오락가락 움직이는 건 또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뉴스 보도에 따라서 또 세대결 양상에 따라서 영향받는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집회가 국민 주권을 발현한 것이냐,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제 집회가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보면은 이제 다소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그런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아니라 이제 국민 주권의 발현에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평가하는 비율이 한 62%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결과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공감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국민주권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화문 집회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주권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지지층 또는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 부정하지 않고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높은 결과를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조사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 이제 이 부정적 평가, 국민통합 저해한 것이다라는 게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바른미래당이 중간 정당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든 그 의견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그런 당의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